안녕하세요. 야구른 기자들의 나은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시험 진행 중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말에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임상 중인 기업들이 좀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힘들게 임상실험 대상 환자를 모집을 해놓고 제대로 실험을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투약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어느 회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을 하는지, 몇 곳의 기업이 있고 몇 명의 환자가 있는지 이런 걸 공식적으로 취합하는 통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보도자료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알린 내용, 그리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는 임상시험 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를 참고해서 국내 기업 4곳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밝혀지지 않은 기업들도 이 외에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제가 알아본 그 4회사 중에 우크라이나 임상시험의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입니다. 여기는 현재까지 모집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BBT-401 임상 2A상의 전체 피험자 36명 중에 우크라이나 피험자 수가 25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시험 대상자 중에 70%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건데, 심지어 지금 투약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실험은 힘들게 다 진행을 해놓고 막판에 데이터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게 실험은 마쳤는데 데이터 확보가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피험자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피험자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라고 해요,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현지 병원도 좀 공격을 하고 있어서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일단 브릿지바이오 측에서는 동향을 긴밀히 파악을 해서 필요할 경우 임상 전략을 업데이트 하겠다고 그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걱정이 가장 큰 기업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업은 티움바이오인데요. 티움바이오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자궁내막증 치료제 후보물질 TU2670의 임상실험을 진행 중이에요. 전체 목표 임상 환자는 80명이고 그 중에서 지금 33명의 환자를 모았는데 그 33명 중에 5명이 우크라이나 피험자들이라서 단순히 숫자만 보면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궁내막증 환자 수가 많은 나라를 이렇게 유럽에서 추려서 5개국을 뽑은 거고, 이 중에 우크라이나를 제외해서 앞으로 50명 정도를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상 대상국인 그 환자가 많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하나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50명을 더 모집해야 되는 게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결국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임상 환자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다른 나머지 4개국에서 집중해서 환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임상 스케줄에 미칠 영향은 적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년 이상 장기화되면 기존에 모집한 5명의 피험자 데이터도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렇게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동안 교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피험자들의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일단 사태 진행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근당도 우크라이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나파벨탄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종근당 측에서는 앞에 두 회사와 달리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취재에 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집된 임상 대상자 숫자나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몇 명을 모집했는지 이런 숫자도 전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고,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거는 맞는데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나라 7개국이 더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더 모집하면 된다, 이 정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나라들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마지막 투여인 2차 투여가 일단 마무리가 됐고, 임상 대상자들의 혈청 데이터 확보도 마무리 단계여서 임상 스케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아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매년 500여 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나라더라고요. 적지 않은 규모의 임상 대상국인데, 여기다가 기업들이 임상 대상국을 선정하는 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그 해당 적응증의 환자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임상실험에 우호적인 편인지, 또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임상 대상국을 선정하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유럽 제약바이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여기를 공략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임상 대상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업들이 말하는 것처럼 장밋빛은 아닐 거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부분의 입장이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임상실험을 하게 되면 임상 환자 한 명당 한 1억 원 정도가 든대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임상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사람들도 임상실험 참여에 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임하는 편이라서 피험자를 구하기도 쉬운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임상시험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단계가 임상 대상자를 모집하는 그 리크루팅 단계라서 임상 대상자만 다 모아도 이제 거의 절반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더더욱 확보한 임상 대상자를 포기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쓰리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과는 달리 의외로 취재하면서 또 알아보니까 뭐 제약바이오 협회라든지 바이오 협회 같이 업계 입장 대변하는 그런 협단체들에는 기업이 우크라이나 사태랑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이 아직 뭐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니까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도 꺼리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취재했을 때 그 기업들의 공식 입장이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문제 없다, 당장 임상 스케줄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데일리에서 운영 중인 팜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오시면 구체적인 내용 텍스트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